네, 안녕하십니까. 치킨스탁TV입니다. 오늘은 이제 사람들이 의외로 조금만 생각해도 무엇인가 이상한 점들을 넘어가곤 한다. 저로서는 잘 적응이 되지 않는다. 그런 부분이. 그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제 숫자에 대한 감각적 사고입니다. 모든 것을 이렇게 측정할 수는 없기 때문일까. 뭔가를 받을 때 사람들은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받아들이곤 하죠. 근데 우리가 적어도 투자에 대해서는 그래서는 이제 곤란한 상황이 많이 생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제 감각적인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건 이제 무의식 중에 우리가 사용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숫자를 무의식 중에 감각적으로 느낄 수 있는가 또 뭐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겠습니다. 버핏이 숫자에 대한 감각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했고 그래서 본인이 벤저민 그레임이 85%라는 말에 그걸 함의하고 있었죠. 물론 필립 피셔는 질적 분석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정확히 뭐 똑부러지게 추정되지는 않더라도 그 언저리와 그 정도는 알 수 있다는 얘기를 했고 그 부분도 일리가 있었습니다. 이들의 표현을 빌리자면 뭔가가 뚱뚱하다고 했을 때 그것을 구체적으로 재볼 필요는 없다. 없지만 이제 10kg와 15kg의 차이보다는 10kg에서 100kg 차이가 되면은 이 뭔가 더 두드러지기 때문에 정확히 저울에 재서 미세한 몸무게 차이의 변화를 인지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 차이를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어야 된다. 어떤 추정치나 뭐 공시된 숫자 자체가 주는 의미를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다는 말이 될 겁니다. 성장률 같은 거를 굳이 계산해보지 않더라도 오 이건 높다, 이건 낮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거죠. 피터 린치 같은 경우에는 월가에용에서 자신의 부인과 두 딸을 통해서 실생활에서 투자 아이디어를 얻은 걸로 유명합니다. 그런데 피터 린치는 이런 실생활에서의 투자 종목을 발굴하는 방법이 많은 개인 투자자들에게 영감을 줬지만 흔히들 많이 왜곡돼서 알려져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제품이 잘 팔린다. 그러면은 주식이 가야 된다. 이런 논리로 쓰이죠. 숫자적 사고를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하죠. 린치 책의 구절을 읽어보자면 그렇게 유망 종목을 찾아내는 것은 투자의 첫 단계에 불과하다. 조사를 함으로써 어떤 사실의 수집을 해야 되는데 가령 지했던 케이스는 레그스라는 스타킹 회사입니다. 스타킹 회사의 매출이 이 제품이 잘 팔렸을 때 회사에 끼치는 영향이 얼마냐는 것이죠. 또한 그 매출에서 나오는 이익이 어느 정도 규모인가. 그 비중이 만약에 정말 미미하다면은 그냥 떠들거리밖에 안 되는 거죠. 호재라고 하는 뉴스는 늘 시장에서 나오죠. 근데 이 뉴스가 왜 나왔냐? 회사 홍보팀이 열일을 했던가? 아니면 기자들이 그냥 가십거리로 생각 없이 쓰고 뭐 여러 기사들이 복사를 해서 퍼날랐다던가 아니면 인터넷에서 누가 한 말을 그냥 카더라가 기정사실화 됐던가 이런 건데 만약에 호재면은 얼마나 악재면 얼마냐 영향을 받는지를 셈법을 따져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옛날에 대표적으로 투자자들이 수익을 많이 했다고 하는 회사가 있었습니다. 미스하 에이블 CNC라는 상장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잘 나갈 때 이제 주가가 이 시절입니다. 이 시절. 주가 계속 올라갔고 실적도 계속 올라갔습니다. 이 당시 그래프를 보시면은 매출액이 상승함에 따라 시총은 더 올랐고요. 이 시총은 사실 영업이익의 가파른 상승세에 연동을 해서 올랐다고 확인할 수 있죠. 이 회사가 잘 나갈 때 나중에 이걸로 수익 냈다는 사람들이 나는 피터 린치의 생활 속에 투자를 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분들 하시는 말씀이 이제 매장에 가서 고객이 하루 종일 몇 명이나 오는지를 내가 세봤다. 일매출이 얼마인지 세봤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뭐 니들도 이렇게 열심히 해라 나처럼 이러시는 분들이 되게 많았는데 좀만 생각해봐도 뭔가 이상하죠. 왜냐면 그 당시 미샤 매장이 대부분 전철에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전철에 뭐 영업시간이 하루 종일인데 언제부터 언제까지 세봤다는 거냐. 뭐 오전에 세봤는지 오후에 세봤는지 평일에 세봤는지 주말에 세봤는지 그리고 뭐 각자 매출 사간 매출이 다 다를 것이고 그러면 내가 갔을 때 그 매장에 사람이 많았다 우연히 그러면 정말 잘 되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이제 그분들이 푸는 썰하고 실제 그분들이 했던 의사결정의 아이디어는 다를 거라는 거죠. 그냥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때 당시 이제 성장세를 그냥 봤겠죠. 최근에도 뭐 숫자화되지 않고 막연한 공포감을 주는 이슈가 있습니다. 이 이슈가 뭘까요? 화웨이입니다. 미국이 이제 화웨이 제재를 들어가는데 이게 우리한테 얼마나 영향을 주느냐. 몇 조의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제 보니까 삼성전자 기준으로 3%, 하이닉스 기준으로 11%의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면은 뭐
굉장히 미미하죠. 심지어 화웨이가 이게 줄어요. 만약에 제재를 먹어가지고 화웨이가 이렇게 휴대폰 판매 급감한다. 그런다고 하더라도 뭐 샤오미도 있고 뭐 오포, 비보 이런 다른 중국 휴대폰이 그만큼 더 많이 팔려가지고 뭐 전체 판매량에서는 미미하다고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만약에 뭐 뉴스가 나와서 중국에다 다 팔지 마. 그래서 중국 자체를 규제한다. 그러면 이제 국내 반도체 업체들이 정말 타격을 심하게 받을 겁니다. 25%에서 45% 정도 영향을 받게 되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앞으로 이게 투자를 하셔야 될 텐데 그 과정에서 이제 이른바 이제 재료라고 하는 뉴스들을 보게 돼요. 근데 이게 대부분 긍정적인 전망의 뉴스일 텐데 뭐 이 종목이 대박주더라 하는 이제 카드라 통신을 만들 때 사용이 될 겁니다. 근데 이 뉴스를 만약 이걸 뭐 매수해야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게 이 숫자, 이게 어느 정도 규모고 그 가치를 매기는데 어느 정도 기여할 것인가, 긍정적인 뉴스가 제공된 게 얼마나 애드업 될 것인가를 계산해 보든가 아니면 체감적으로 감각적으로 그 규모에 대해서 판단을 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거는 사실은 이제 회사에 한정되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비슷합니다. 이게 어떤 포트폴리오가 있다고 했을 때 종목들이 쫙 있어요. 비중이 있습니다. 근데 뭐가 하나 올랐다, 대박이 났다, 100% 올랐다고 해서 막 자랑을 해요. 근데 이 사람이 1% 들고 있으면은 기여 수익률도 그냥 1%예요. 기여한 게 미미하다. 대부분의 펀드 매니저들은 펀드 규모가 크니까 종목 수 자체가 엄청 많거든요. 애초에 막 30개, 50개, 많으면 100개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뭐가 급등한다고 쳐도 기여하는 것은 일단 미미할 거예요, 대부분. 데일리 수익률이 엄청 변동하지 않을 거란 말입니다. 근데 누가 어떤 사람이 하루 만에 막 나는 수십 프로 수익 나고 뭐 손실 났다 그러면은 그거는 그 사람은 고도로 한두 종목에 집중 배치를 해놨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자, 또 최근에 이제 대주식 시대가 되고 나니까 이렇게 주식 관련 파워 유튜버들, 슈퍼개미들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뭐 슈퍼개미의 얘기를 해보자면 그분은 옛날에 이제 수익을 엄청 많이 냈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10년 전에 120억이 있었다고 해요. 뭐 혹자 표현으로는 뭐 200억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기억이 가물가물한데 현재 어쨌든 그분이 200억의 자산을 갖고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이제는 주식을 좀 보수적으로 해서 절반은 부동산이고 절반은 주식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120억이 200억이 됐다고 치면 10년 동안 그는 연간 5%밖에 수익을 내지 못한 거고요. 똔똔이라고 치면은 똔똔인 거예요. 아무것도 못한 거죠. 근데 막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나 투자의 규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누가 이 얘기를 하면은 지적을 하면 이제 여러 핑계를 대겠죠. 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반박은 안 할 것이고 뭐 이분은 심지어 이제 코로나 사태 때 자기가 100억이었는데 주식반 부동산 반이었는데 100억이 30억이 됐대요. 손실을 많이 봐가지고 70억을 잃었다가 회복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일단 뭐 30억으로 3월달이었을 테니까 코로나 때 지금 9월이죠. 그러면은 반년 만에 233% 수익을 낸다는 소리예요. 그럼 정말 그 비결이 궁금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떤 비상식적인 상승을 수혜를 봤다는 것인데 혹은 뭐 극도의 레버리지를 사용하는가, 뭐 파워 유튜브를 할 정도면 사실은 어느 정도의 관심을 갈구한 사람이니까 당당하게 이런 종목들은 이제 지난 내용들을 오픈할 법도 하잖아요. 무용담이니까. 근데 뭐 공개 안 하죠. 그리고 이렇게 단기간에 수익이 났다는 것은 자산이 결코 쉽지 않은데 수치로 봐도 단순히 봐도 이상한 것을 아무도 궁금해하지 않아요. 그냥 그랬나 보다. 그러니까 맨날 뭐 없나 이렇게 하고 막 따라다니는 거 이렇게 따라다니다 보면은 뭐 왕개미가 열심히 짓밟고 있다. 또한 이제 매년 100% 정도 이렇게 벌었다고 하는 사람들이 계좌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수두룩해요. 근데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이분도 항상 이게 금액을 가리죠.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금액만 싹 가리고 수익률을 공개하는데 이미 알려진 사람이라고 치니까 100억 원이 그 사람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이 추이대로 그 사람이 매년 100%씩 되면은 그 사람 6, 7년 차가 되면 거의 1조 부자에 육박을 하게 됩니다. 자산이. 근데 주식 투자로 1조를 벌었다는 사람은 우리나라에서 뭐 개인 투자로 돈 번 사람은 진짜 흔치가 않죠. 아마 없을 거예요. 선물에서는 있을 텐데 국내에서는 알려지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뭔가 어떤 이슈나 이야기를 주고받거나 접할 때 숫자에 대한 감각을 적용하셔서 생각을 해보려고 하셔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처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습관이 들면은 나중 가면은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의 시장에서의 생존율이 높아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